ISA는 200만 원 한도 내 수익은 비과세하고 그걸 넘는 부분은 9.9% 분리과세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냅니다. 납입 한도가 연 2천만 원, 최대 1억 원인데 연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해에 납입할 수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4년 동안 놔뒀다가 5년째 한 번에 1억 원을 넣는 것도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못 쓴 한도는 그해 소멸됩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ISA 계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대 계약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ISA의 또 다른 장점은 세금 계산을 만기 때까지 미룬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첫 해 1,000만 원 수익, 이듬해에는 1,000만 원 손해, 세 번째 해 200만 원 다시 수익을 낸 경우를 보겠습니다. 보통 수익 낸 해엔 그만큼 세금을 내지만 두 번째 해에 손해를 봤다고 세금을 돌려받진 않겠죠. 하지만 ISA 계좌에선 세 번째 해 직후 만기가 됐다면 최종 수익 2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비과세 한도니까 결국 세금은 없겠죠. 그래서 일단 만기를 99년 이런 식으로 늘려놓고 세금 정산 시점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무기한 과세 연장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기간을 5년으로 줄였습니다. 이 기존 계약자까지 소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 안에 연장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간 제한은 피할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건 생산적 금융 ISA입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 모두 비과세,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천만 원, 총 2억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ISA와 달리 미국 지수 같은 해외 주식 ETF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국내 주식 배당이라든가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자랑 배당은 전액 비과세거든요. 국내 상장 해외 ETF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는 않나. 그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일반 ISA 투자가 더 유리. 새 ISA에서 해외 투자를 막은 건 억지로 국내 주식 투자만 강요하는 거란 비판도 나왔는데 정부는 비과세 혜택이 큰 만큼 국내 증시 부양과 함께 환율 안정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절세 계좌로 불리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즉 ISA의 혜택이 일부 줄어드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존엔 연간 납입 한도 2천만 원을 다 못 채우더라도 다음 해에 잔여 액수만큼을 더 납입할 수 있었지만 이런 2월 방식이 폐지되고 사실상 무기한이었던 계약 기간도 최장 5년으로 제한되는 겁니다. 최대 주주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추는 걸 적발하겠다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도 실효성이 떨어져 회피 방법만 제시했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상황 점검 회의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투자자 등의 반발을 보고받고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기 절세 방법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많은 ISA 개편안의 경우 없어지는 혜택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했고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도 문제점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선 적극 환영한다, 개편안을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실한 세제 개편안 전체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됐다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정책을 설계한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참모와 부처에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